올해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순천 지역에서 의석이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순천시 선거구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평균 연령보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이은 태풍과 바다 고수온으로 인해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김의 품질도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안 암태도에 예술랜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신안군은 여수 예술랜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암태도 일원에 대관람차와 모노레일을 갖춘 관광단지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자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순천시의 경우 인구 증가에 따라 국회의원이 한 명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인구수가 27만 3천여 명을 넘으면 선거구가 나뉘고 국회의원이 한 명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28만 150명으로 기준을 초과한 순천시는 분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정당과 대한신당은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오히려 의석수가 적다며 전남 의석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순천 지역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 대신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이정현 의원의 거취 표명도 순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은 13일 기준 8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서가번 전 의원, 장만채 전 교육감이 표밭 따지기에 나섰고 김영득 팔마청백리재단 이사장도 뒤늦게 공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재영입 사후로 최근 민주당에 합류한 순천 출신 소병철 전 검사장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민중당에서는 김선동 전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섰고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정동호 순천시당 위원장과 이정봉 전남 동부지역 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소속 장성배 전국청년경제인협회 회장도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다음 달 26일까지 획정안 작업을 마무리해 국회에 전달하면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선거구 분구와 전략공천 가능성, 현직 의원 이탈 등 다양한 이슈가 한데 모이면서 순천시 선거구가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의 평균 연령은 46.2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연령인 42.6세보다도 3.6세 많았습니다.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2018년 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도와 세종, 제주, 인천, 충북 등 5곳입니다. 반면 전남과 광주, 서울, 전북 등 12개 시도는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호남이 텃밭인 대한신당은 그동안 제3지대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며 창당 준비를 해왔는데요. 4.15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한신당은 10일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외부 인사 영입과 3지대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신당은 그동안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다가
공식 출범과 함께 초선을 전진에 배치한 만큼 3지대 연대를 이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김 생산량이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잇따른 태풍 피해와 바다 고수온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게 된 건데요. 최근 일부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다 고수온이 계속되면서 품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잇따른 태풍으로 인해 김체묘 시설이 훼손된 해남군 송평해수욕장 인근입니다. 이 해수욕장 주차장에 태풍 피해로 인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양식 시설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김체묘 시설 피해로 해남군의 물김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7%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민들은 평소 같으면 5번 정도 수확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태풍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2-3번밖에 수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지금 입판장 여기 입판할 때 오전에 입판한 데 안 봤어요? 여기 한참 지금 작년 같으면은 여름 배가 한 20척에서 30척 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배 3척 떴을 거예요. 양도 안 나오고 질도 떨어지고 지금 바다에서도 지금 올해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좀 늦게 어떻게 시설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늦게 시설하신 분들은 우리가 저희 이쪽 지역에서는 5불 정도 채취를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2번에서 3번 하면 끝날 걸로 봐요. 물김 생산량 감소는 해남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고흥과 해남, 완도 등 전남 지역 김 생산량은 8만 8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 2천 톤보다 15%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바닷물 온도가 높아 작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체류 시설이 이렇게 날아갔던 것들은 다 100% 복구가 됐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생산량 줄이는 거는 지금 수온이 높거든요. 예년이나 평년보다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량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황이 조금 안 좋은 거고요. 전라남도는 일단 7개 시군에 활성 처리제를 지원해 품질 관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연이은 태풍의 고수온까지 겹치면서 전남 지역 김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해 4월 신안 천사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요. 천사대교를 넘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섬 암태도에 조만간 예술랜드가 조성됩니다. 신안군은 여수 예술랜드와 37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천사대교 주변 마을인 암태도 신성리 일원에 대관람차와 모노레일을 갖춘 복합 관광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수 예술랜드는 복합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인피니티 풀과 해수욕장을 갖춘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시금치는 전남 신안에서 한 해 200억 원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소득작물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안군이 시금치 주산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올해부터 재래종 시금치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종자와 포장재를 제공해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한 해 1,900여 헥타르에서 시금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입이 넓고 두꺼운 게 특징입니다. 송기군 고흥군수가 2020년 군정 설계를 위해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송 군수는 13일 점안면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16개 읍면을 돌며 올해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송 군수는 이날 첫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지난해 국도비 1,400억 원 확보와 공모사업 유치 등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 예산 1조 원 달성, 군민소득 3천만 원, 인구 감소율 제로 등을 묶은 고흥 미래비전 130을 설명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소유한 자연 휴양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용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 고흥군수가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군정감사를 벌인 결과 박병종 전 군수가 파령산 휴양림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용료 2억 원을 징수하라고 고흥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군수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관사를 내주거나 휴양림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군수는 휴양림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산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산속 기온은 도심보다 낮아 땅에 얼어붙은 곳이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관이 한 남성을 등에 업은 채 비탈진 산길을 내려갑니다. 갑자기 탈진 증세를 보이면서 다리 통증을 호소한 10대 청소년을 구조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18살 배모군이 산에서 구조된 건 10일 낮 3시쯤. 친구 2명과 영암 월출산에 올랐다가 천왕봉 인근에서 상태가 악화되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가 가서 같이 내려왔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어 오후 5시쯤 무등산 일대에서도 구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57살 남성이 산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이 부러진 겁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소방 헬기를 급파해 등산객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튿날 장성에서도 산행에 나선 50대 여성이 방장산 봉수대 인근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수는 안 오는데 혹시 이제 동절기에 대부분 낙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끄럼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운동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같은 거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땅이 꽁꽁 얼어붙은 탓에 곳곳에 실족이나 추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겨울 산행. 철저한 준비 없이 산행에 나설 경우 저체온증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라남도는 양파, 마늘 등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경작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자조금 단체를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발맞춰 무안군에서도 의무자조금 설명회를 가지는 등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무자조금이란 무엇이고 또 설명회 진행 내용에 대해 무안군청 친환경 농업과 양파 마늘팀 이병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의무자조금이 무엇이며 또 정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정책을 또 왜 시행하게 된 건가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생산자 조직이요.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조금 제도는 2013년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자조금법을 제정 시행했고 2018년 5월에 제도 개선을 해서 생산 유통 자유조절 근거를 마련해서 채소류 중 양파, 마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파, 마늘 의무 자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생산 출하 조절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가동을 하고요. 그래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는 유통 조절 명령제를 활용하여 좀 더 강력한 생산 조정 및 출하율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무자 조금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가격이 채소류는 이 수확기 때 홍수 출하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이 수확기 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이 홍수 출하와 맞물려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자율적 수급 조절을 추진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은 그 유통 명령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양파나 마늘이 이 수확기 때에도 홍수기 출하할 때도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 농가는 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매년 반복되었는데 그 생산비를 지지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법적 강력한 그 제도권 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의무자조금 시행으로 인해 생산 농가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무안군에서도 전남도의 정책에 발맞춰 이제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농가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나요? 지금 그 정부와 우리 전라남도와 무안군에서 그 두 차례 걸쳐서 그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그 세부적인 읍면별 설명회를 그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전 양파,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안 같은 경우는 90% 이상 생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 네, 농민들을 위한 의무자조금 단체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장흥군이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혁신과를 신설했습니다. 미래혁신과 신설은 장흥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비전에 발맞춰 블루 경제와 경관, 생물의학, 통합의료팀 등 지역 신성장 산업 육성을 목표로 꾸려졌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6도에 머물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겠고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이 예년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포근한 날씨 탓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